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월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조 기자, 지금 유가 130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골드만삭스가 5월에 125달러에 이를 수 예. 있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이 무색하게 오늘 단 하루에만 브렌트유가 무려 18% 급등하며 장중한 때 139달러 13센트의 거래가 됐고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130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14년 만의 최고가이고 18% 상승률은 1998년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오일 쇼크 진입이 임박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요. WTI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147달러입니다. 지금 130달러대를 오가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역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네요. 하지만 각국 현지 통화 기준으로 휘발유 값은 이미 전 세계 3분의 1의 국가들이 사상 최고가를 넘겼습니다. 이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가 대비 현재 가격입니다. 네. 현재 물가 상승으로 가장 고전하고 있는 터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브라질과 유럽, 캐나다 이미 지난주에 10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97.8%,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얼마나 더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좀 빗나갔고 월가에서 가장 강한 전망을 내놨던 불리시한 전망을 내놨던 것이 JP모간인데 180달러를 제시했었지만 당시엔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가파른 오름세를 경고했다는 점에서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HIS 마켓의 다니엘 예긴 부회장은 1970년대 이 원유 파동에 준하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200달러까지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조 기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정유주 하면 유가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통상적인 좀 개념인데 다 오른 건 아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른 주가가 있고 네.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세븐시스터즈, 제가 일전에 이 글로벌 석유 시장을 주름 잡았던 예. 기업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7개 기업 중에 엑슨모빌과 쉐브론, BP, 쉘 이렇게 4개사로 인수합병이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영국 토탈사 그리고 미국의 코노코필립스 여기에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까지 더해서 현재는 이 7대 석유 메이저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기업들 중에서 오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게 옥시덴탈 정유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럴까요? 이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오마의 현인, 투자의 기재,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네. 워런 버핏이 지난주에 밝혔던 이 주주 서한에서 현금은 갖고 있지만 내가 살 종목이 없다,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3월 2일과 3일 단 이틀 만에 대거 매입한 주식이 바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입니다. 2일과 3일 다 이틀 만에 무려 6,100만 주를 샀는데 이 기업이 기존 보유 물량까지 하면 9,120만 주에 달합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보통주 전체의 약 9.8%, 그러니까 10% 가까이 버핏이 소유하게 됐죠. 이 기업의 주가는 버핏의 대규모 매입 소식이 들린 4일 하루에만 무려 17.6% 급등하면서 56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간을 일주일로 잡으면 38달러대였던 주가가 20달러 가까이 올라서 45%에 육박하는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버핏이 이렇게 소비 찜을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어떤 기업인지 좀 짧게 설명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티커명은 OXY인데요. 1920년대에 설립된 대형 석유 기업입니다. 예. 버핏의 픽이 된 것이 바로 2019년인데요. 쉐브론을 꺾고서 셰일 회사인 아나다코를 인수했을 때입니다. 이러면서 M&A 성공했을 때만 해도 주가가 꽃길만 남았구나 했는데 바로 다음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승자의 저주로 작용해서 부도 위기까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가 다시 오면서 셰일가스는 채산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오른 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뿐만이 아닙니다. 쉐브론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엑슨모빌과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대본에너지, 마라톤 오일까지 모두 10%가 넘는 주간 상승률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뭐 보시는 대로
말대로 옥시덴탈 정유뿐만 아니라 정유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하락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 오일 메이저 기업들인데요. 쉘과 BP입니다. 이 중에서 쉘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예.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 것이 들통나서 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쉘은 아. 지난 4일 이 원유 중개업체인 트라피구라를 통해서 러시아산 우랄 원유 72만 배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게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28달러 50센트나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서 원유 구매 비용만 2,066만 달러를 절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이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 무려 일주일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건 국가로서는 유일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꺼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며칠 전 러시아 가즈프롬과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던 쉘이 오히려 구매에 나선 겁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비난이 쇄도했고요. 근데 쉘은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성명을 한번 볼까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지침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면 하루아침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변명을 좀 내놓았죠. 예. 쉘의 주가는 이 거래일 동안에 10% 넘게 빠졌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악재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또 다른 메이저 정유기업 BP 역시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유럽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지금 캐나다로 나와져 있네요. 이곳에 바로 러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자, 러시아가 세계 두 번째 큰 에너지 생산국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BP와 쉘, 이 세 회사의 손실 규모가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점이 결국 악재로 작용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도의적인 이유로 모두가 좀 수혜를 보지 못했다라는 소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